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운데 인사드립니다. 행운님들 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벌써 2026년 병오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을 겪으셨지요. 마음 다잡고 다시 일어선 날도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조용히 버텨낸 밤도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용띠 행운님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 같은 운세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한편이면 2026년 병오년 용띠 한 해의 흐름을 차분하게 잡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에 출생 연도와 소원을 조용히 적어주세요. 64년생, 76년생, 88년생 용띠 행운님들 각자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지 자비의 지혜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늘 그러듯 토요일마다 다 함께 떠올리며 정성껏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행운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건강, 재물, 평안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2026년 용띠 행운님들의 대운과 기회가 열리는 소중한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다면 살짝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꼭 발자국을 남겨주세요. 이제 먼저 64년생, 76년생, 88년생 용띠 행운님들의 성격과 기질, 그 안에 숨겨진 운명의 흐름부터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64년생 용띠 행운님들. 64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평생을 집안의 기둥으로 버텨온 세대입니다.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가정을 지켜온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말도 또렷하게 하시지요. 하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여립니다. 가족을 향한 걱정과 책임감이 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한 지금 64년생 용띠 행운님들 안에서는 조금 다른 마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조용히 정리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해입니다.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평온을 조금은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단단해지는 흐름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서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원하는 것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에는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챙기자, 이렇게 자신을 향해 조금 더 따뜻해지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64년생 용띠 행운님들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성숙한 용의 기운입니다. 다음은 76년생 용띠 행운님들. 76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승부사 같은 기질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일을 맡으면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드시 끌어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지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는 해입니다. 불의 해와 용의 흙기운 만나면 나의 능력과 실력이 세상 밖으로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흐름이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경험, 눈에 보이지 않던 내공이 사람들의 인정과 신뢰로 돌아오기 쉬운 해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떠안으려 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칠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이제는 함께 나누고 내 몫과 남의 몫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76년생 용띠 행운님들에게 2026년은 나 혼자 짊어지는 용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용으로 변신하는 해입니다. 도움 요청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하는 쪽을 선택할수록 운의 물길이 훨씬 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제 88년생 용띠 행운님들. 88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을까? 나도 한번 크게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던 세대입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참 성실하고 착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묵묵히 잘 버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내 안에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가끔씩 고개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88년생 용띠 행운님들에게 잠들어 있던 용의 기운이 서서히 몸을 일으키는 해입니다. 무작정 큰 변화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위한 작은 시도를 하나씩 꺼내보라는 신호입니다. 오래 미뤄둔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관심 있었던 부업을 작게나마 테스트해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다뤄보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앞으로 몇 년을 이끌어줄 새로운 길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6년에는 내 마음속 용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눌렀던 나의 욕심과 꿈을 조금은 인정해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88년생 용띠 행운님들의 성격과 기질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64년생, 76년생, 88년생 용띠 행운님들의 기질과 성향을 함께 놓고 보면 평생을 버텨온 책임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겉보다 속이 더 깊은 배려심이 공통된 기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이 기질들이 억눌림과 희생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힘으로 바꾸어지는 해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질이 2026년 건강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몸이 보내는 신호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2부 건강운. 자, 이제부터는 2026년 용띠 건강운을 깊게 보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알아야 돈도 사람도 꿈도 끝까지 지킬 수 있거든요. 특히 64년생, 76년생, 88년생 용띠 행운님들. 올해 건강 흐름은 그냥 감으로 보는 해가 아닙니다. 병오년의 불기운과 용띠 진토가 맞부딪히는 해라서 조금만 잘 챙기면 큰 병의 문을 아예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심하면 작은 증상이 길어질 수 있는 분기점 같은 한 해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건강 흐름부터 볼게요. 2026년은 불의 기운과 흙의 기운이 같이 강해지는 해입니다. 불이 너무 강해지면 몸에서는 열로 드러납니다. 혈압이 튀거나 가슴 답답함, 얼굴로 열이 치밀거나 잠이 얕아지는 식으로요. 여기에 흙기운 끼면 위장 부담, 소화 불편, 무릎과 허리, 관절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용띠 건강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장과 소화기. 둘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순환. 셋째, 허리, 무릎, 발목 같은 하체 관절. 이 세 가지만 미리 알고 조절하셔도 올해 건강운은 충분히 좋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2026년 1월과 2월은 몸이 새해 기운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연말 피로가 그대로 이어지기 쉬운 달이라 잠을 줄이기보다 약간이라도 더 자는 쪽이 유리합니다. 아침 공복에 차가운 음식,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3월과 4월은 용띠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고등 시기입니다. 이때는 평소 괜찮던 분들도 갑자기 혈압이 튄다거나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두통으로 신호가 올 수 있어요. 64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3월에 특히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조금만 이상해도 동네 내과라도 들러서 혈압, 혈당 수치를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76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이 시기에 일을 너무 몰아서 하거나
야근 과로가 겹치면 목과 어깨, 허리까지 같이 뭉칩니다. 갑자기 몸이 확 늘어지는 날이 한 번씩 찾아올 수 있어요. 조금만 전조가 느껴져도 잠과 식사 시간만큼은 억지로라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88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3월, 4월에 유난히 피로가 안 풀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때는 밤늦은 카페인, 야식 후 바로 눕는 습관이 그대로 독이 되기 쉬운 달입니다. 에너지 음료, 달달한 간식만 줄여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5월은 긴장과 풀림이 섞여 있는 달입니다.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서 기분은 조금 밝아집니다. 하지만 넘어짐, 계단 발목 삐끗, 허리 삐끗 같은 작은 사고성 부상은 조심해야 하는 달입니다. 64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무리한 집안 정리, 이삿짐 나르기, 무거운 것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76년생 88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장시간 운전, 장거리 이동 후에 허리와 목이 함께 굳어버릴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 조금씩 나눠 하기,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습관처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6월은 회복과 조절의 기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운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그동안 미뤄둔 건강 습관을 다시 잡기 좋은 시기입니다. 빠른 운동보다 가볍게 오래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7,000보 정도만 걸어도 충분해요. 햇빛은 오전 시간, 특히 10시 이전 햇볕을 20분씩 자주 쐬는 것이 용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64년생 행운님들은 복잡한 운동보다 하루에 일정 시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고, 76년생 행운님들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조금씩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88년생 행운님들은 너무 강한 운동보다는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올해 건강운을 길게 살리는 비결입니다.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 볼게요.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몸의 기운이 한 번 더 재정비되는 구간입니다. 여름 동안 쌓인 피로가 8월에 한 번 올라옵니다. 9월, 10월에 정리되는 흐름이라 이 세 달이 중요합니다. 내년 건강까지 좌우하거든요. 먼저 8월은 더위와 습기가 몸속 열을 더 괴롭히는 달입니다. 이때는 입이 마르고 잠이 얕아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64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8월에 수분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쪽이 좋습니다. 짠 음식, 자극적인 찌개류를 줄이는 것이 혈압과 부종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76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이달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덜 되는 느낌이 올 수 있어요. 늦은 시간 회식, 배불리 먹는 식사만 줄여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달입니다. 88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더위 때문에 수면 시간이 뒤틀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는 습관, 드라마 몰아보기만 줄여도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달입니다. 9월은 용띠에게 건강을 재정비하기 가장 좋은 달입니다. 이때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피검사, 심장검사, 골다공증 검사까지요. 마음에 걸리던 부분이 있었다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4년생 행운님들은 심혈관, 뇌혈관, 당뇨, 지질 수치 확인을 한 번 해 두시면 앞으로 몇 년을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76년생 행운님들은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같은 소화기 쪽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은 달입니다. 88년생 행운님들은 허리, 목, 디스크, 자세 관련 검사를 이때 체크해 두시면 관절과 척추 쪽 부담을 앞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0월은 마음과 몸이 함께 가벼워질 수 있는 달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웃고 가볍게 걷고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약보다 더 큰 회복이 가능한 달이기 때문에 너무 집에만 계시기보다 가까운 공원, 시장, 동네 카페라도 주기적으로 나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작은 나들이, 짧은 여행 계획을 세우면 몸의 기운이 훨씬 부드럽게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12월은 2026년 건강운이 두 번째 경고등 시기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혈압이 오르고 무릎과 허리, 손발 관절이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쓸데없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이 늦어지는 분들도 많아지는 달입니다. 64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이때 넘어짐, 빙판길, 욕실 미끄러짐만 특히 조심해 주세요. 한 번의 낙상이 몇 달의 고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실내 슬리퍼, 욕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같은 작은 준비가 올해 건강운을 지키는 큰 보험입니다. 76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겨울철 과로, 무리한 야근만 조절해도 몸의 긴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88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추위 때문에 운동을 아예 끊어버리기보다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홈트레이닝을 이어가는 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줍니다. 행운님들, 건강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아서 미리 한 번 더 챙기는 마음입니다. 2026년 용띠 건강운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검진을 미루지 말라. 둘째, 욕심을 줄이면 병의 기운도 함께 줄어든다. 64년생은 넘어지지 말자. 76년생은 과로하지 말자. 88년생은 무리한 다이어트,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자. 이 세 가지만 마음에 새겨 두셔도 올해 큰 병의 문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6년 용띠 건강운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3부에서는 사람운, 관계의 흐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지갑과 마음을 비우는 사람인지, 2026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인연과 끝까지 잡아야 할 진짜 인연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3부 마이너스 관계운. 이제 사람의 운, 관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건강이 몸의 기초라면 관계는 마음의 기초입니다. 사람 때문에 쓰러지고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특히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라. 용띠 진토와 만나면 숨겨두었던 감정은 위로 올라옵니다.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이 더 선명하게 갈라지는 해가 됩니다. 먼저 전체적인 관계 흐름부터 볼게요. 2026년 용띠 관계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리할 사람은 정리해야 산다. 둘째, 내 편은 더 깊게 붙잡을수록 복이 따라 들어온다. 흙이 불을 품으면 딱딱해지기도 하지만 온기가 돌면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올해 용띠 행운님들의 마음도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슬슬 올라오면서 이 관계는 나에게 복이냐 아니면 짐이냐, 이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해입니다. 이제 64년생, 76년생, 88년생 용띠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먼저 1964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2026년 관계운은 오래된 인연을 다시 기준을 세우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요. 형제, 자매, 오래된 친척들, 특히 이 관계에서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말들이 올해는 더 크게 들릴 수 있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말,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부탁만 들고 오는 사람들, 더 이상은 내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올라오는 해입니다. 64년생 행운님들은 2026년에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소비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은 말부터 다릅니다. 표정부터 다릅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오히려 말끝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가짜 인연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합니다. 내가 베푼 마음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2026년에 정리해도 괜찮은 인연입니다. 다음은 1976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2026년 관계운의 핵심은 부부 관계와 동료 관계가 같이 시험을 받는 해입니다. 일과 집 사이에서 내가 너무 오래 중간에 껴 있었던 분들이 많죠. 올해는 참고 넘긴 말 한마디, 무시하려 했던 행동 하나가 마음속에서 더 크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맞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해입니다. 침묵은 괜찮음이 아닙니다. 침묵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서히 관계를 말려버립니다. 76년생 용띠 행운님들은 큰 말싸움보다는 말하지 않고 쌓인 서운함이 더 위험한 해예요. 이별을 결정하는 한마디는 5분 안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5분까지는 몇 년의 침묵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내가 어떤 말을 삼켜왔는지 한 번쯤 정리해야 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과 사업 관계에서도 가짜 인연과 진짜 인연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내가 힘들 때 묻지도 않고 일만 떠넘기는 사람, 실수할 때마다 뒷말을 만드는 사람, 정보는 나한테만 숨기고 결과만 요구하는 사람은 올해를 기점으로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 때 티 안 내고 도와주는 사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 기회가 생겼을 때 함께 가자고 손 잡아주는 사람은 2026년에 꼭 끝까지 잡아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1988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2026년 관계운은 내 사람을 가려야 내 인생이 가벼워지는 해입니다.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온라인 관계까지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속 깊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걸 더 또렷하게 느끼는 해예요. 특히 2026년에는 같이 있으면 후련해지는 사람, 같이 있으면 지치는 사람, 이 둘이 확실하게 나뉩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내가 더 작아진 것 같은 관계, 자꾸 비교하게 되고 괜히 초조해지는 관계,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고 슬쩍 깎아내리는 사람은 올해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하는 가짜 인연입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조언보다 먼저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래도 너니까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앞으로 10년을 함께 가도 좋은 진짜 인연입니다. 이제 달의 흐름으로도 관계운을 볼게요. 2026년에는 특히 4월, 7월, 10월이 관계 회복과 새로운 인연에게 문이 열리는 달입니다. 이 달에는 오래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가볍게 점심 한 끼, 차 한 잔이라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마음이 그 관계의 진짜 답입니다. 만나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면 그 인연은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더 피곤하다, 마음이 허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은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5월과 11월은 오해와 말실수, 작은 다툼이 커지기 쉬운 달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문자로만 싸우지 않기, 술자리에서 중요한 말 하지 않기, 감정적일 때 결정 미루기,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큰 갈등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님들, 관계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로 나를 지켜주느냐입니다. 나를 소비하는 사람에게 쓰는 시간은 줄일수록 좋습니다. 내 마음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에게 쓰는 시간은 늘릴수록 좋습니다. 2026년 용띠 관계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라. 진짜 인연이라면 조금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올해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사람 덕분에 일어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26년 용띠 관계운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4부에서는 이동운과 자리의 운을 보겠습니다.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복이 들어오는지, 어떤 공간이 나한테는 해가 되는지, 집과 일터, 그리고 내가 머무는 방향에 따라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4부 이동운, 이제 네 번째 시간, 이동운과 자리의 기운을 보겠습니다. 행운님들, 사람의 팔자는 사는 자리를 옮길 때 크게 한 번씩 바뀝니다. 같은 사람인데, 집을 옮겼을 뿐인데 돈 흐름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건강까지 달라지는 거 주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특히 20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이 강해지는 해라. 용띠 진토에게는 자리와 공간을 바꾸면서 막혀있던 운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는 꽤 중요한 이동의 해입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볼게요. 2026년 용띠 이동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충동적인 큰 이동은 피하라. 둘째, 준비된 이동은 복을 한 번 더 여는 기회가 된다. 갑자기 확 뒤집는 이사는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리하고 시간을 두고 준비한 이동은 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해 이동운은 갑자기 튀어오르는 운이 아닙니다. 잘 정리하면 열리는 운이에요. 이제 64년생, 76년생, 88년생 용띠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1964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2026년 이동운은 내 나이와 몸에 맞는 자리로 기준을 다시 잡는 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식 학교, 남편 직장, 부모님 병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편한 자리보다 가족에게 맞춰 사신 분들이 많죠. 2026년에는 이제는 나한테 맞는 집, 나한테 맞는 동네, 나한테 맞는 생활 반경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는 해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계단이 많아서 힘들다. 병원 가는 길이 멀다. 시장이나 마트가 멀어서 살림이 점점 버거워진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사를 해야 한다는 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은 조금 낡았지만 병원, 시장,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생활이 수월하다면 괜히 남들 말만 듣고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집 안 구조와 동선을 내 몸에 맞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동운을 좋게 쓸 수 있습니다. 64년생 행운님들은 2026년에 멀리 가느냐 마느냐 보다 내 몸과 생활에 얼마나 편하냐, 이 기준으로 자리와 공간을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1976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2026년 이동운은 일터와 집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해입니다. 사업장, 점포, 사무실 이동, 여기에 아이 학교, 배우자 직장, 부모님 거주지까지 한꺼번에 고민해야 하는 나이라 이동을 잘하면 매출과 기회가 같이 열립니다. 반대로 잘못 움직이면 몸과 돈이 동시에 지치는 해가 되기 쉽습니다. 76년생 행운님들은 특히 이런 마음이 올해 자주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서 평생 버틸 수 있을까? 지금 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든다고 해서
바로 전업, 바로 폐업, 바로 이직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에는 준비 없는 올인은 피하시고 정보를 모아가며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 여기까지를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옮기기보다 겸업 기간을 두거나 부업부터 시험해 보는 방식, 점포를 옮긴다면 계약 기간과 권리금, 임대료를 꼼꼼히 따져보는 방식이 올해 운을 안전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988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2026년 이동운은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여는 예행 연습 같은 한 해입니다. 이직, 직무 변경, 동거, 결혼, 혼자 살기 시작하는 독립, 해외 체류, 이런 고민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쉬운 나이죠. 올해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회사, 새로운 집에 대한 호기심이 유난히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병오년 불기운이 강해서 감정만 뜨거워져서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내거나 계약부터 잡아버리면 나중에 후회가 남기 쉬운 흐름도 있습니다. 88년생 행운님들은 2026년에 당장 옮기느냐 마느냐 보다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것, 여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도시로의 이동이 나에게 정말 맞는지, 가슴이 설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건지, 이 차이를 먼저 정직하게 바라보는 해입니다. 이제 달의 흐름을 기준으로 이동운을 볼게요. 1월과 2월은 집안 정리에 좋은 시기입니다. 큰 이사를 계획하기보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누는 달입니다. 이때 3년 이상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그릇, 고장난 가전, 이미 마음에서 떠난 물건들을 하나씩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올해 이동운이 훨씬 부드럽게 열립니다. 3월과 4월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급하게 계약을 잡거나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조건을 다시 수정해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리비, 이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집을 보더라도 계약까지 바로 가지 마세요. 한 번 더 가보세요. 다른 날 다시요. 햇빛, 소음, 주변 상권, 교통을 차분히 체크하세요. 5월과 6월은 발품을 파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현장 답사, 여러 매물 비교, 인터넷 정보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에 운이 붙습니다. 집이든 점포든 사무실이든 간에 지도만 보지 마시고 직접 걸어서 골목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때 느껴지는 감각이 그 자리가 나와 맞는지 제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반대로 본격적인 이동에 좋은 시기는 9월과 10월입니다. 이 두 달에는 계약이 성사되기 쉽고 조건이 비교적 맞게 떨어지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이사 날짜를 잡거나 점포 계약, 사무실 이전을 결심하신다면 가능하면 이 시기를 목표로 상반기부터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64년생 행운님들은 병원과 시장 교통이 편한 자리, 도보 10분 안에 생활권이 모여 있는 곳, 76년생 행운님들은 임대료와 매출 구조가 균형을 이루는 자리, 월세가 매출의 15% 이내인 곳, 88년생 행운님들은 출퇴근 동선, 생활 반경, 혼자 쉬기 좋은 공간이 있는 자리, 왕복 1시간 30분 이내 출퇴근 가능한 곳, 이 기준을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길한 방향으로 보면 2026년 용띠에게는 동쪽과 남동쪽 방향이 비교적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는 쪽입니다. 아침 햇살 받는 동쪽 창문, 남동쪽의 책상이나 작업 공간, 이렇게 배치하면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중요한 물건, 책상, 작업 공간을 이 방향으로 두는 것도 운의 흐름을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올해는 북서쪽 방향으로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는 일, 갑자기 먼 거리 이직, 무리한 출장이 반복되는 일정은 몸과 마음에 지치고 허탈함을 남기기 쉬우니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동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꼭 멀리 가야만 운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을 완전히 옮기지 않아도 침대 방향을 몸이 편안한 쪽으로 돌리는 것, 빛이 잘 드는 자리로 식탁을 옮기는 것, 막혀 있는 창문 앞을 비워두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변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행운님들, 2026년 용띠 이동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급하게 뛰어나가지 말고 준비된 한 걸음으로 내 삶에 맞는 자리를 찾아라. 억지로 버티는 집, 억지로 다니는 일터는 몸과 마음의 기운을 서서히 말리게 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돈이 들어오는 길도 사람이 들어오는 길도 함께 열어줍니다. 이 해에는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느냐, 그 기준으로 이동과 공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2026년 용띠 이동운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5부에서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돈이 새는 구멍은 어디인지, 지켜야 할 돈과 과감히 끊어야 할 지출은 무엇인지, 그리고 병운년에 한번 들어오는 횡재운의 시기까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재물운, 이제 5번째 시간,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행운님들, 건강이 몸의 기둥이라면 돈은 삶의 구조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돈 때문에 아픈 분도 많고 돈이 조금만 여유로워도 숨이 한결 편해지잖아요. 2026년 병원년의 용띠 재물운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막 들어오는 해가 아니라 흐르는 길을 정리해야 끝에서 남는 해.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얼마나 정확히 보고 있느냐가 재물운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부터 볼게요. 2026년 용띠 재물운의 키워드는 셋입니다. 첫째, 무계획 지출은 손실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 둘째, 지출은 커지지만 지혜롭게 정리하면 생각보다 많이 남길 수 있다. 셋째, 한번 제대로 정리해두면 앞으로 몇 년의 재물운이 함께 안정된다. 병오년의 불기운이 진토를 데우면 한쪽에서는 돈이 빨리 돌고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구멍이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돈이 막 쌓이는 해라기보다 새는 곳을 막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해입니다. 이제 연생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964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2026년 재물운은 내가 지켜야 할 돈과 내가 써야 할 돈을 분명히 나누는 해입니다. 자녀, 손주, 노후 준비, 건강, 이 네 가지가 돈이 많이 움직이는 축이 되죠. 올해는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 집과 건강에 들어가는 돈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 써도 되는 돈을 줄이는 것이지 정말 필요한 곳까지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녀 결혼, 전세 자금, 사업 실패를 메워주는 돈, 이런 것들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3월, 5월, 11월에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생각보다 큰 액수가 훅 빠져나갈 수 있는 달입니다. 남에게 건네는 큰 돈은 이 3달만큼은 2번, 3번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2월, 6월, 10월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마음을 가볍게 만들기 좋은 달이에요. 안 쓰는 보험, 쓸 일이 없는 적금, 소액으로 새어나가는 자동이체를 한번 싹 정리해 보시면 생각보다 크게 줄줄 새던 돈이 멈추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1976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2026년 재물운의 핵심은 판을 넓히기보다 지금 판을 단단하게 만드는 해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행운님들은 새 업종, 새 점포, 새 투자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들릴 수 있어요. 직장에 계신 분들은 연봉 상승 욕심과 이직 욕구가 함께 올라올 수 있고요. 하지만 병오년 불기운이 강한 해라 과감한 확장은 잘못하면 몸도 돈도 같이 타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 제한, 보증 서달라는 부탁, 한 번만 투자해 보라는 말, 이 세 가지는 2026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재물 이슈예요. 4월, 5월 그리고 11월에 들어오는 달콤한 제안일수록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 구조를 정리하고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 대출 금리를 점검하고 필요 없는 대출을 갚아 나가는 선택, 이런 현실적인 정리는 올해 재물운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76년생 행운님들에게 2026년은 한탕으로 판을 바꾸는 해가 아니라 흐트러진 장부를 제대로 맞춰두는 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988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2026년 재물운은 버는 속도와 쓰는 속도의 균형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맞춰야 하는 해입니다. 연봉이 조금씩 올라가고 부업,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커지는 나이죠. 카드값이 많아도 어떻게든 메우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이대로 가면 언젠가 크게 고생하겠다. 이런 위기감이 조용히 올라오는 해입니다. 특히 소액 할부, 정기 구독, 커피가, 배달비처럼 한 번에 티는 안 나지만 한 달에 모으면 꽤 큰 돈이 되는 지출을 점검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예요. 88년생 행운님들은 2026년에 한 번에 부자 되기보다 적자를 막고 흑자를 유지하는 연습, 여기까지 해도 재물운을 아주 잘 쓰신 겁니다. 이제 달의 흐름으로 재물운을 정리해 볼게요. 1월은 지난 해의 씀씀이를 돌아보는 달입니다. 통장 정리, 카드 내역 정리, 자동이체 정리만 해도 올해 재물운의 반은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2월과 3월은 지출 계획을 세우기 좋은 달입니다. 연중에 예정된 큰 돈 나갈 일들, 자녀 교육비, 차량 교체, 집 수리, 부모님 요양 비용 등을 대략 적어 두시고 언제 얼마 정도 나갈지 대략적인 지도를 그려 두시면 갑작스러운 지출로 당황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4월과 5월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달콤한 투자 이야기,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들이 유난히 많이 들려올 수 있어요. 가상화폐, 주식 단타, 지인의 사업 제안, 이런 것들은 4월, 5월만큼은 한 박자 늦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먼저 돈을 옮기지 마세요. 최소 2주는 생각할 시간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6월과 7월은 재물 정리의 기회가 오는 달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예상보다 많이 나간 항목, 생각보다 안 쓴 항목을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하반기 지출 계획을 한 번 더 수정하시면 연말에 훨씬 여유롭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8월은 휴가, 명절 준비, 집안 경조사로 지출이 커지는 달입니다. 64년생 행운님들은 손주 용돈, 자녀 여행비 지원으로, 76년생 행운님들은 가족 휴가, 부모님 생신으로, 88년생 행운님들은 친구 결혼식, 여름 휴가로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7월까지 미리 따로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9월과 10월은 재물운이 비교적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상반기 동안 정리해둔 것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달이에요. 이때는 새로운 수입원을 고민하기보다 기존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10월은 묵혀두었던 적금이 만기되거나 밀린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연말정산 준비, 내년 계획, 목돈 지출을 점검하기 좋은 시기예요. 특히 12월에는 충동 구매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일, 할인, 연말 특가 같은 말에 필요 없는 물건까지 사게 되기 쉬운 달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행운님들, 재물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버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것입니다. 2026년 용띠 재물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돈은 벌 때보다 셀 때 더 빨리 빠진다. 새는 구멍 하나만 막아도 통장 잔고는 달라진다. 올해는 큰 횡재를 꿈꾸기보다 작은 구멍을 찾아서 하나씩 막아가는 해로 삼으시면 12월에는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2026년 용띠 재물운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6부에서는 복권운과 행운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로또 한 장에도 운의 흐름이 있고 숫자에도 나와 맞는 리듬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병오년 용띠의 행운수와 복권 도전의 좋은 시기까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6부 마이너스 복권운, 이제 6번째 시간 복권운과 행운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행운님들, 로또나 복권 이야기를 하면 괜히 마음이 먼저 두근거리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에이, 저게 되겠어.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이나 하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복권은 단지 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소원과 한숨과 바람을 작은 종이 한 장에 살짝 올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2026년 병오년 용띠의 복권운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모하게 올인하기보다는 딱 나에게 맞는 선 안에서 기분 좋게 도전하면 작은 당첨과 기분 좋은 우연이 얼굴을 내밀 수 있는 해. 한 장을 사더라도 허무함이 아니라 설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해입니다. 먼저 전체 흐름부터 볼게요. 2026년 용띠 복권운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주 말고 정성껏. 둘째, 금액보다 마음의 상태가 먼저. 셋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복권이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희망이 되어줄 거예요. 연생별 느낌도 살펴볼게요. 먼저 1964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2026년의 복권운은 여유가 있을 때 조용히 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끔 한 장씩,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주 생각, 자식 생각, 노후 생각이 많은 나이라 한 번에 크게 맞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 복권이 행복이 아니라 조급함이 되어 버리기 쉬워요. 64년생 행운님들은 장 보러 나간 날, 병원 다녀오는 날처럼 이미 밖에 나가는 김에 조용히 한 장만 내 이름으로 뽑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 대신도 아니고 누구 명의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뽑는 한 장. 그렇게 뽑은 복권이 올해 운과 가장 잘 어울리는 흐름이에요. 다음은 1976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복권운은 현실적인 책임과 작은 꿈 사이에서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가정, 사업, 직장,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하는 나이라 복권에 너무 매달리면 현실이 더 버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76년생 행운님들은 정해둔 금액 안에서만, 예를 들면 한 주에 커피 한 잔 값 정도만 스스로 한도를 딱 정해 두시고 그 안에서 가볍게 숫자 놀이를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업 잘 풀리게 해주세요.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원을 한 줄씩 마음에 올려놓고 숫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988년생 용띠 행운님들, 이 세대에게 복권은 인생을 바꾸는 도구라기보다 내 감정을 위로하는 작은 이벤트에 가깝습니다. 친구들과 농담처럼 복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도 한 번쯤은 숨 좀 돌리고 싶다, 이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죠. 88년생 행운님들은 특히 감정이 다운된 날 홧김에 여러 장을 사는 패턴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슬프거나 화나는 날 말고 마음이 비교적 편안한 날, 산책하다가, 퇴근길에, 기분 좋을 때, 그때 고른 숫자가 올해 병오년의 기운과 더 잘 어울립니다. 이제 달의 흐름으로 복권 운을 볼게요. 가볍게 기운이 열리는 달은 2월, 6월, 9월입니다. 이 세 달에는 일상의 작은 운이 눈에 띄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쉬워요. 줄을 잘못 썼는데 생각보다 빨리 처리가 된다든지, 기대 안 했던 돈이 소액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느낌들이 있을 때 한 장 정도 도전해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볼만한 달은 8월과 10월입니다. 특히 8월 하순, 10월 중순 전후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 자꾸 눈에 들어오는 숫자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한날에 여러 장을 사기보다는 이 시기 안에서 마음에 가장 평안한 날, 한 장씩 간격을 두고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3월과 11월에는 복권을 현실 도피용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돈 걱정,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운 날일수록 오늘은 복권 말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고 몸을 쉬게 해주는 쪽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많이 기다리셨던 행운의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2026년 용띠 행운님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기본수는 40, 19, 28입니다. 땅을 다지는 숫자, 기반을 안정시키는 숫자에 불의 추진력이 더해지는 조합이에요. 복권을 고르실 때 이 숫자들 중 2개 정도만 조용히 섞어 넣어 보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나누어 보면 64년생 용띠 행운님들께는 4와 19, 76년생 용띠 행운님들께는 10과 28, 88년생 용띠 행운님들께는 10과 19, 이 조합이 병오년 기운과 조금 더 잘 맞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숫자들이 무조건 당첨을 보장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올해 용띠가 가지고 있는 토의 기운, 불의 기운과 리듬이 잘 맞는 숫자다, 이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행운님들, 복권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는 도구라기보다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사랑해 보고 싶은 마음이 숫자의 모습으로 밖으로 나온 것뿐입니다. 당첨이 돼도 안 돼도 그 숫자를 고르던 순간 소원을 떠올리던 마음,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던 시선은 이미 여러분의 기운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2026년 용띠 행운님들이 복권 한 장에 인생을 걸지 않으시고 희망과 여유만 살짝 얹어서 기분 좋게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복권 운과 행운의 숫자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7부에서는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개운 비방을 준비했습니다. 색 하나, 소품 하나만 바꿔도 용띠에게 들어오는 재물운과 기인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병오년에 잘 맞는 행운 색상, 장신구 활용법, 버려야 할 물건까지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방법들만 골라서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7부 마이너스 개운 비방, 이제 7번째 시간, 끝까지 보신 용띠 행운님들께 드리는
보너스 개운 비방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오년 불기운과 진토의 용 기운이 너무 세게 부딪히면 사람도 지치고 돈의 흐름도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2026년 용띠 개운의 핵심은 기운은 살리고 과열된 불은 살짝 식혀주는 것, 흩어지는 재물운은 모아주고 흔들리는 마음은 단단히 붙들어주는 것, 이 2가지를 동시에 잡는 비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행운의 색상 2가지, 청록색과 황금색. 첫 번째는 색입니다. 2026년 용띠에게 잘 맞는 색은 청록색과 황금색입니다. 청록색은 지친 기운을 식혀주고 몸과 마음의 열을 부드럽게 내려주는 색이에요. 불기운이 강한 병오년에는 언쟁, 조급함, 충동적인 선택이 문제가 되기 쉬운데, 청록색이 들어간 옷이나 스카프, 머그컵, 친구를 곁에 두면 결정을 내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고 사람과 부딪힐 일을 많이 줄여줍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잘 오르거나 화를 참고 사시는 행운님들은 베개 커버나 잠옷에 청록 계열을 살짝 넣어보세요. 잠들기 전 눈에 스치는 색이 하루 동안 쌓인 열기를 부드럽게 덜어줄 거예요. 황금색은 재물과 명예, 신뢰의 기운을 불러오는 색입니다. 용띠의 진토는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빌려 쓰기보다 내 걸 지키는 힘이 강한 자리인데, 병오년의 황금빛은 그 토 기운 위에 빛을 살짝 얹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갑 안쪽, 핸드폰 케이스, 다이어리 고리, 열쇠 고리처럼 눈에 자주 들어오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곳에 작게 황금색 포인트를 넣어주세요. 내가 벌어온 돈을 허투루 쓰지 않게 막아주고 해야 할 선택 앞에서 조금 더 똑똑해지게 도와줍니다. 2번째 장신구 개운법. 금속 한 점을 정해서 꾸준히. 2번째는 장신구입니다. 용띠에게 2026년에는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가 중요해요. 온몸에 이것저것 다 걸기보다 나를 지켜주는 대표 장신구 한 점을 정해서 계속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64년생 행운님들께는 왼손 약지의 금반지를 추천드립니다. 결혼 반지여도 괜찮고 새로 준비한 반지여도 괜찮아요. 왼손 약지는 집안의 기둥, 가족의 중심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자리에 금속을 두면 헛돈이 밖으로 새는 것을 막고 내 몫의 복이 남의 손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줄여줍니다. 76년생 행운님들께는 오른손 검지에 심플한 반지를 추천드려요. 검지는 방향과 결정을 상징합니다. 사업, 직장, 투자 선택이 많아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에 금속을 두면 판단할 때마다 한 번 더 살피는 기운이 생깁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좋은 선택을 하기 쉬워집니다. 88년생 행운님들께는 왼손 손목에 너무 조이지 않는 팔찌를 권해드려요. 가느다란 체인 혹은 심플한 뱅글처럼 가벼운 팔찌를 하나 정해두고 중요한 약속이나 돈이 오가는 날에는 꼭 착용해보세요. 흐트러지기 쉬운 소비 습관을 몸으로 한 번 더 의식하게 만들어줘서 카드를 긁기 전에 이게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힘이 생깁니다. 3번째 기란 방향 활용법. 동남쪽의 기운을 깨우기. 3번째는 방향입니다. 2026년 용띠에게 특히 좋은 방향은 동남쪽입니다. 급하게 큰 이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활 반경 안에서 동남쪽 자리에 좋은 기운을 심어두자는 의미예요. 집을 기준으로 동남쪽을 찾아보세요. 그 자리에 작은 화분 하나, 황금색 소품 하나, 청록색 쿠션 하나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사업하시는 행운님들은 가게나 사무실을 기준으로 동남쪽 자리에 계산대, 계약서를 두는 서랍, 칭찬과 감사의 메모를 붙여두면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면담 자리를 잡을 때도
가능하다면 동남쪽 방향의 카페, 회의실, 좌석을 선택해 보세요. 완벽하게 맞추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그 방향을 떠올리며 조금만 신경 써 주셔도 대화가 부드럽게 풀리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버림의 미학. 오래된 물건을 보내야 새 기운이 들어온다. 네 번째는 버리는 것에 대한 비방입니다. 용띠는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책임지는 기질이 강해서 물건도 사람도 쉽게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병오년에는 더 이상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들과 조금씩 이별해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특히 이런 물건들은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정리해 보세요. 첫째, 고장 났다가 언젠가 고쳐 쓰겠다고 몇 년째 방치된 전자제품. 둘째, 3년 이상 입지 않으면서도 추억 때문에 쌓아둔 낡은 옷들과 신발. 셋째, 이미 끝난 인연에서 받은 선물.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물건들. 넷째, 예전에 쓰던 수첩, 다 쓴 다이어리, 화가 나서 끄적였던 메모들. 이런 것들은 내가 잊었다고 생각해도 무의식에서는 계속 무겁게 잡고 있는 짐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버리려고 하면 힘드니까 한 주에 서너 개씩만 골라서 감사 인사를 속으로 건넨 뒤 조용히 보내주세요.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제는 너도 쉬고 나도 새 기운을 맞이할게. 이렇게 짧게 인사하고 손을 떼면 버림이 죄책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의식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 감사의 언어. 아침 한 줄과 밤 한 줄의 힘. 다섯 번째는 말의 힘을 바꾸는 개운 비방입니다. 용띠 행운님들은 책임감이 강해서 괜찮아, 난 버틸 수 있어,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시지만 속으로는 걱정과 불안, 억울함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2026년에는 하루의 시작과 끝에 짧은 확언을 더해보세요. 아침에는 눈을 뜨고 일어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자랑스럽다. 오늘 들어오는 돈과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이다. 이 확언만 하루에 1번, 3줄 정도만 반복해 보셔도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밤에는 불을 끄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해 보세요.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 줘서 고맙다. 내 안의 상처와 두려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 말을 소리 내어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천천히 되뇌어도 괜찮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와 다시 내 귀로 들어가서 마음을 적시는 기운입니다. 남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도 중요하지만 2026년 병오년에는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부터 부드럽게 바꿔보시면 건강과 재물, 관계와 이동운까지 전반적인 흐름이 조용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행운님들, 여기까지 2026년 용띠 개운 비방 5가지를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8부에서는 자비의 지혜에서 늘 드리는 것처럼 축원 기도와 함께 연말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묶어서 당신의 2026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클로징 기도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부 마이너스 클로징 기도 8번째 시간. 이제 2026년 용띠 행운님들을 위한 마무리 축원 기도와 클로징을 드리겠습니다. 행운님들, 여기까지 숨 고르며 따라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걱정,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속마음 참 많이 품고 살아오셨지요.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 자체가 이미 큰 기적이라는 것을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띠는 흔들리는 기둥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기둥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기대어서 울고 갈 때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존재. 집안의 큰 산처럼 말없이 자리를 지켜온 분들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본인은 지쳐 있는데도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늘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씩 걸어오신 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그런 용띠 행운님들께 그래 이제는 조금은 당신 차례도 오고 있다 하고 알려주는 해로 보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부족했던 과거에 머무르기보다 여기까지 살아낸 나를 조금 더 인정해주는 해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괜찮다. 이자 계속 22 말들을 남에게 건네는 것처럼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조금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비의 지혜에서 용띠 행운님들을 위해 조용히 축원의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용띠 행운님들,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어두었던 소망이 2026년에는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지기를 빕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통증이 줄어드는 평안을, 돈 때문에 밤잠 설치던 분들에게는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가족 문제로 마음이 찢어지던 분들에게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대화의 길이 열리기를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하늘이시여,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용띠 행운님들의 삶 위에 건강과 재물과 사랑의 기운을 조용히 내려주십시오. 그동안 버티느라 지친 어깨에는 가벼운 위로를, 막막한 내일을 바라보는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나를 미워하던 마음은 조금씩 녹여주시고 나는 참 잘해왔구나. 내 인생도 소중했구나.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행운님들과 함께 기도의 에너지를 모으겠습니다. 행운님들, 댓글에 생년월일과 함께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어디 아프신지, 어떤 걱정이 가장 크신지, 어떤 관계가 풀리길 바라시는지, 소원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글로 적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비의 지혜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읽으면서 오늘 밤 12시 조용히 앉아서 행운님들의 이름과 소원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며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해가 뜨기 전 가장 맑은 기운이 도는 시간에 다시 한번 용띠 행운님들의 건강과 재물, 평안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돕고 제가 돕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면 반드시 2026년은 조금 더 나은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숨쉬고 있다. 이 감각이 행운님들의 내일을 조금 더 덜 외로운 하루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기도와 축원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작은 다리와도 같습니다. 이 영상이 나뿐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 마음을 실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살짝 힘을 보태주세요. 그 응원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행운님들에게 이 에너지가 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행운님들, 2026년 병오년 한 해 동안 큰 기적만 바라기보다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내일, 어제보다 덜 아픈 마음, 이번 달은 그래도 버틸 수 있겠다는 확신이 하나씩 채워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용 한 마리가 구름 사이를 뚫고 오르는 것처럼 행운님들의 인생도 조금씩 위쪽을 향해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녁놀이 아름다운 것은 해가 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행운님들의 삶도 지금까지 버텨온 그 시간들이 앞으로 올 날들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행운님들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시든 행운님들의 매일이 건강과 재물과 따뜻한 사랑으로 조금 더 채워지기를 자비의 지혜에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띠의 운세와 더 깊은 이야기를 담아 다시 찾아올게요. 행운님들 꼭 행복해지세요. 정말로요. 9번째 시간 2026년 병오년 용띠 운세 영상 활용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행운님들 여기까지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든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작은 운세의 사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다시 보면 좋을까요? 건강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는 2부 건강운 파트를 다시 들어보세요. 3월 4월 경고등 시기 9월 검진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는 3부 관계운을 다시 들어보세요.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나 이직을 고민하실 때는 4부 이동운을 들어보세요. 9월 10월이 계약에 좋은 시기라는 것, 동남쪽 방향이 길하다는 것을 확인하세요. 돈 때문에 선택이 어려울 때는 5부 재물운을 다시 들어보세요. 4월 5월 11월 투자 주의 시기, 새는 구멍 막는 방법을 점검하세요. 복권을 사고 싶을 때는 6부 복권운을 들어보세요. 행운수 40, 19, 28 8월 하순 10월 중순이 좋다는 것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는 7부 개운 비방을 들어보세요. 청록색과 황금색 장신구 활용법 아침 저녁 확언을 다시 따라해 보세요. 이 영상을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쳐있는 가족, 걱정 많은 친구, 말은 못하지만 힘들어 보이는 이웃, 그분이 용띠라면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보세요. 너 생각나서 보내. 이 한마디와 함께요. 그분이 다른 띠라면 댓글에 그분의 띠와 소원을 함께 적어주세요. 자비의 지혜에서 그분을 위한 기도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의 지혜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댓글에 남겨주신 행운님들의 소원을 읽으며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출생 연도와 생일,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을 댓글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어떤 관계가 풀리길 바라는지,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지 길게 쓰셔도 괜찮고 짧게 핵심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족 중 다른 띠를 가진 분들의 소원도 함께 적어주시면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글로 적는 순간 이미 마음의 방향이 과거가 아니라 내일을 향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의 의미.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위로와 기도의 기운이 더 멀리,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는 작은 다리입니다. 이 영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실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살짝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 응원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좋은 콘텐츠, 더 깊은 위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비의 지혜에서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행운님들, 2026년 병오년은 완벽한 해가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해, 조금은 가벼워지는 해, 그래도 살아볼 만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수고했다. 고맙다. 괜찮다. 이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네는 것 잊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든 행운님들의 하루가 건강과 재물과 사랑으로
조금 더 채워지기를 기원하면서 구부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띠의 운세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행운님, 꼭 행복해지세요. 정말로 그러시길 바랍니다.